7월 17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 전환 마감하기도 했고 오늘 10시 30분 최근에 이제 10시 30분만 넘어가면은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중앙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7%가 이제 깨지면 안 됐는데 7%를 하회를 했죠. 그리고 더욱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3, 4분기 때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특히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4%대 경제 성장률 나올 수 있다. 3분기 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지금 경제 지표 발표할 때마다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0%, 뭐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5%대. 네, 그리고 뭐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지금 역대급 최대 청년 실업률까지 이거 중국의 리오프닝 1분기 때 예상했던 전문가들 어디 갔나요? 네, 정말 심각하게 경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부양 정책이 꼭 나와야 된다. 이번 주에 이제 LPL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어떠한 부양 정책을 낼 것인지가 좀 시장에 가장 주목되는 일정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러시아 흑해 곡물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연장은 안 되게 연장이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배가 출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이 또다시 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글로벌 뭐 인플레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었고 사실은 외국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 워낙에 이제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 폭우도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총 파업도 있었습니다. 네, 파업도 있었고 기업들이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악재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가라앉았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게 저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드리는데 오늘 장중 브리핑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환율이랑 이 반비례를 항상 하죠. 근데 반비례를 하다가 지금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700포인트 구간부터 동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환율은 하락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700포인트가 정말 큰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래서 2,700포인트를 재도파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환율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자, 환율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1250원 안으로 하회된다면은 네, 주가가 환율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가가 환율을 밟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오늘 적정하게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나왔지만은 최근에 워낙에 이 선물에 대한 이 매매 포지션이 정말 뭐 시간 분 단위로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선물 현물이 지금은 좀 동행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가 주식 배울 때 뭐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20배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아래 단계의 선물 옵션 시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현물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정말 왜냐면 여기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비트코인도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 좀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강, 금속, 운수장비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던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너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던 그런 수급들이 많이 분산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그래서 수급들이 분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에 신경을 쓰고 있다. 시장이 조금 더 나쁘지 않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좀 다시 한 번 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주도주 올라가고만 있는 종목들에게 계속 달리는 말에 올라타겠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갑자기 건설 업종들 오늘 뭐 GS건설을 포함해서 건설 업종들 반등조 크게 바닥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업종들도 많이 타격이 나왔는데 뭐 오늘 뭐 테마주 위주로 많이 돌았긴 하지만은 뭐
장마 관련 테마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 뭐 전쟁 관련 테마주도 움직이기도 했고요. 모듈러 주택 관련 테마주도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는 지금 시장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코스피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 팔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는 코스닥 시장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테마가 많이 돌면 좋죠. 네, 반도체만 계속 가고 이러면은 살 게 없어요. 막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떨어져. 살 게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건데, 전반적인 상승폭이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상승폭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던 것들은 재료들은 이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거래 비중이 더 줄어야 된다. 삼성전자처럼 한 5% 미만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은 요 종목들은 풀려주가 되죠. 예, 보유자들이 영향이 되는 거, 그게 들어가지 못했던 수급들이 이제 제2의 제3의 에코프로 찾기 위해서 테마주 순환매가 들어갈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의 최근 엄청나게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 다음으로 투자자들은 포스코 그룹주를 선택한 것 같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오르면은 또 다음 섹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가 뭐 이란에도 밀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교하지 마라, 다른 국가를. 우리나라는 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미국, 뭐 뉴욕 증권거래소, 뭐 나스닥, 뭐 상하이, 그리고 뭐 유로, 도쿄, 뭐 중국 선전, 뭐 홍콩, 이런 이슈가, 이런 시장에 상장된 그 각자의 거래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6위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네, 제조업 국가 치고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화가 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MSCI가 아직 편입이 안 됐잖아요.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1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세게 말해서. 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 사실 이 정도의 정말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상한가 종목이 3개나 나왔는데, 제가 관심 종목들이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하이버 클로바 관련된 테마주를 엮이면 상한가가 나왔는데, 네, 요거 폴라리스 오피스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챗GPT 이슈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로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프트웨어의 이 비즈니스 모델, BM 모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는 개발에 초점을 두고, 그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GPU랑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에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거 열심히 만들면 뭐합니까? 결국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어야지 하드웨어가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다시 수급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기분 좋게 이 펄리라고 했네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도 이제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테마가 하나만 갈 수 없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다. 자, 그리고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내일도 여러분들 비가 광복절까지 온답니다. 8월 15일.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기후가 약간 동남아 열대기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최근에 4대강 관련 테마주들, 장마 태풍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올랐다는 점들, 사실 자연과 환경은 4대강에 여러분들 관련 없습니다. 뭐 모듈러 관련 테마로 오른 것 같긴 한데, 일단 공시가 됐죠. 우리 4대강 관련해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고 이하공연, 특수건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4대강 관련 테마주로는. 그래서 만약에 4대강 뭐 다시 복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주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네, 최근에 이 협동용 로봇에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내용이 보통 이제 5에서 10kg 정도의 이제 협동용 그 로봇이 무게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무게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kg까지 무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스마트 팩토리 보급률이 거의 산업 대비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 관련 테마가 1위예요. 이게 작년에 아니라 한 5년 동안 최저시급이 급증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굉장히 많이 전환했습니다. 뭐 키오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없는 국가입니다. 채용도 힘든데 내보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you fire 하면 그냥 바로 해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뭐 노동청
고용자들의 힘이 워낙에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선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좋은 건가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맡기고 이제 고효율 산업으로 진출을 해야죠.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뭐 금융 산업으로 진출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려면 뭐 당장에 하긴 힘들죠. 지금의 이 산업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좀 하나의 딜레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잘 순환해가지고 연착륙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시간이 나니까 이슈가 나는데 요새 뭐 또 물적 분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적 분할 일적 분할이 원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계속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사업 하냐, 인스타그램이 다른 사업 하냐, 카카오가 계열사가 130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카카오가 계열사 분리 안 하고 카카오 하나만 있어. 카카오 하나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뭐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금융 다 해요. 그럼 카카오의 그 주가의 가치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다 하는데. 근데 그걸 계열사로 다 상장시켜서 분리해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기업을 욕할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용의 노동성도 그렇지만은 기업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세계 최대, 뭐 상속세 여기에 뭐 기업인들 뭐 세금도 거의 뭐 세계 최고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물적 분할, 일적 분할이 되면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냥 물적 분할에서 그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물적 분할, 일적 분할 하는데 뭐 들어옵니까? 네, 유상증자 무조건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뭐 시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아무튼 그렇게 있고 시간으로 이제 뭐 2차전지 카메라 묘트 관련 테마가 올라왔는데 사이버 트럭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죠. 뭐 포스코 그룹 주들이 너무 과열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더 올라도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분산되는 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예, 수급이 분산되는 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단기적인 조정 이슈가 있지만은 환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우 이슈라든가 이런 기업 내부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약간 투자처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게 마감했고 내 종목들이 이제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마감 시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